1. 북한이 중국 여객기를 격추시켰다. 1. 독재 정권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3. 남북 통일의 기회. 중국 국적의 민항기가 추락해 엄청난 인명피해를 기록했습니다.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추락 지점에서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 중국 항공사는 이번 사고 탑승자 132명이 전원 사망했음을 발표. 추락 원인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팀을 파견했죠. 그런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게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북중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있죠. 중국 민항기에게 자행한 북한의 치명적 실수와 그 여파.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악화되는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으로 위기에 몰린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국난 해결을 도모했는데요. 김정은은 북조선과 중국은 영원한 형제 국가라고 강조하면서 가장 먼저 북한에 체류 중인 중국인의 처우 개선을 명령, 중국의 협력 강화 의사를 표시했죠. 지금까지 중국을 상대로 강대강 전략을 고수하며 다루기 힘든 동맹 취급을 받던 북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마음먹은 듯 중국 또한 북한의 관계 강화 의사에 적극 화답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 사이에 불어온 협력 강화의 바람이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대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북한의 중국 민항기 격추 사건인데요. 중국의 민항기가 북한으로 향하는 관광객을 싣고 가던 도중 북한 반항공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맞고 원산 근교에 추락. 132명에 달하는 중국인 탑승객들이 천여 명을 달리한 겁니다. 이 사건을 보고받은 북한은 재빠르게 사건 조사에 착수.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직접 작성한 성명문을 보도 북조선의 반항공 시스템 점검 도중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고로 중국 인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중국에게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라며 전례 없을 정도로 저자세를 취한 채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 사과를 곧바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중국의 자오리젠 대변인은 CCTV를 통해 이번 사건 관련 담화를 진행, 북한 측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중국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 북한 정부는 구체적인 보상안과 대책을 제시하라 라며 북한 정부를 질타하는 발언을 쏟아냈죠. 이에 북한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또다시 강대강 전략을 취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김정은이 집권 초기부터 취해온 전략 때문인데요. 중국은 천년의 적 운운하며 중국에게 강한 스탠스를 취해온 김정은. 이제 와서 중국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인민들에게 면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중 협력 강화 무드가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북한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진행, 수십 발에 이르는 탄도미사일 발사, 미국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라는 뒷배가 미국을 함께 견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곧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엄청난 국력을 소모해오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일어난 민항기 추락 사고는 중국 정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중국 공군 장성이자 군사평론가인 자오랑 소장은 UPI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그 많은 식량을 지원받고도 감사 한 번 표한 적 없다. 배은망덕한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끝내 중국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북한 정부에 대한 중국의 분노를 생생히 전했죠. 심지어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북한과 체결한 조중동맹 조약의 파기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다면 북한은 조중동맹 조약으로 중국에게 보호받는 입장. 따라서 이 동맹이 파기된다면 북한은 중국이라는 뒷배마저 잃고 완전히 고립되고 말죠. 뿐만 아닙니다. 미국은 과거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에게 엄청난 제재를 가해 모든 무역로를 막아버렸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암울한 상황의 타개를 위해 중국과 대규모 밀무역을 해왔는데요.
중국 당국은 이 밀무역로를 모두 틀어막아 북한의 숨통을 조이고 나섰습니다. 데일리 NK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도합 수십만 톤에 달하는 쌀의 수출을 차단, 더불어 북한으로의 연료 수출을 전부 중단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는 당장 다음 달에 30만 명에 달하는 아사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급속도로 냉각되는 북중 관계가 우리 한국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게서 중국이라는 끈이 떨어져 버린 만큼 이제 북한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남지 않았죠. 그에 따라 북한에서 먼저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나설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 정책인 햇볕 정책을 시행한 바 있는데요. 이로 인해 북한이 한국, 미국과 가까워지는 상황을 두려워한 중국. 이에 중국 정부는 북한에게 엄청난 규모의 지원 물자를 보내고 북중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등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대안이 생긴 북한은 핵 개발을 감행, 한국을 배신했죠.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바탕난 지금 북한에게 대안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북한은 한국의 손을 잡아야만 하는 상황. 이는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북한에게 한없이 불리한 국면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요. 북중 관계가 그러하였듯 북한이 한국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관계가 된다면 한국이 북한의 경제는 물론 북한의 정치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북한의 뼈아픈 실수로 한국은 손쉽게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 셈이죠. 북한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심에 중국에게 다시 친교 의사를 보였지만 거절당했죠. 이에 김정은은 최근 북한군 10만 명을 러우 전쟁에 파견하겠다는 뜻을 피력. 북한의 새로운 협력 대상으로 러시아를 점찍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은 모양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10만 파병을 단호히 거절하고 오히려 대북 정제유 공급을 중단하고 나섰죠. 이로써 북한은 모든 친교국을 잃고 한국과의 협력 이외에 선택지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 외에도 북한 정부는 완전한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평양 시내가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로지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직속부대, 이려단 7연대가 평양 시내로 진입해 직접 통제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는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분노한 김정은이 전국에 특별경계령을 선포,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고강도의 인권 통제라고 하죠. 우후죽순으로 나타나는 정권에 대한 도전을 막아내느라 급급한 김정은의 실태.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색의 최신형 방탄 헬멧을 쓴 북한 군인이 행인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 사회에 고강도의 통제가 이루어져 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평양 시민들의 민심을 의식해 어느 정도의 자율성만큼은 보장해줬던 김정은 정권. 하지만 이처럼 평양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통제당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평양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김정은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며 평양 주민들이 유례 없던 고강도 통제를 받게 된 겁니다. 북한의 이 같은 변화는 수뇌부를 전면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는데요. 최근 진행한 지도부 검열로 김정은의 최측근 비서 리병철과 군 서열 1위 박정천 총참모장이 실각. 동시에 그들과 깊은 관련이 있던 당 간부들 또한 존재를 감추는 일이 벌어졌죠. 이에 일각에서는 지도부 검열 이후 의례적으로 나타나는 수뇌부 교체 작업이라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자유아시아 방송이 평양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리병철과 박정천의 실종은 김정은을 직접 위협한 데 따른 처벌이었다고 하는데요. 알려진 바와는 달리 리병철과 박정천이 김정은을 습격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이번에 진행된 지도부 검열은 그들과 관련된 간부들을 색출, 처단하는 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최근 어려워진 북한의 사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자신을 따르는 소수 정예의 병력을 이끌고 김정은이 있는 만수산 태안궁전을 급습. 심지어 당시 김정은을 지키는 부대는 근접 경호를 맡는 974부대가 유일해 정예 병력을 이끌고 온 리병철과 박정천이 김정은의 목전까지 도달하는 등 김정은은 처음으로 자신을 노리는 세력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당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 북한 수뇌부에서는 전례 없는 이상 동향이 감지되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경호를 전담해온 정예 군부대인 1여단 7연대가 돌연 평양 통제 임무에서 배제, 핵실험 관련 설계 및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131원 자력 지도국에 직접 배속된 건데요. 데일리인 K가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은 배치는 최근 발생한 금수산 태양궁전 습격 사건의 여파라고 합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 그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왔는데요. 바로 항상 김정은과 함께 움직이는 북한의 핵가방이 리병철과 박정천에 의해 탈취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핵 보유국의 국가원수와 함께 취급되는 핵가방은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열쇠와 발사 버튼이 들어있는 국가 전략 물품인데요. 지금까지 김씨 일가의 권력이 핵무기로 대표되는 상징성에서 나오던 만큼 핵가방이 탈취당한다면 김정은은 모든 권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런 핵가방이 리병철과 박정천의 손에 들어갔었다는 것은 김정은이 누리던 권력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이양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뜻이죠. 권력 박탈 위협이라는 아찔한 상황을 겪은 김정은은 결국 자신의 핵 권력을 지키기 위해 편집증적인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씨 일가 수호만을 위해 편성된 4개의 경호부대 중 가장 강력한 1여단 7연대를 131원 자력 지도국에 배속, 핵시설에 대한 김정은 개인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예정된 7차 핵실험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금수산 태양궁전 습격 이후 김정은은 핵 전력에 대한 편집증적 집착 외에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김정은은 평양에 선포한 특별 경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8일 데일리인 K 평양시 소식통이 전한 바에 따르면 출판검 열국과 전파감독국이 정보산업부문 검열 명령을 전국에 하달했다. 이는 휴대폰과 컴퓨터를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혀 김정은이 반기를 들 여력마저 없는 지방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음을 알렸죠. 이 같은 조직적 지시가 내려지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검열해 김씨 일가에 대한 위협, 동향을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데일리인 K가 평양 소식통의 전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주민들의 이 같은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양 소식통은 북한 수뇌부 동향을 전하면서 최근 김정은이 군중 동향과 민심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전했죠. 따라서 이번에 진행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신 검열은 김정은의 지방 통제 강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북한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북한 시장 동향을 살피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계적인 물가가 폭등함에 따라 현재 북한 쌀값 또한 건국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고강도의 검열 및 통제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장 먹을 쌀 한 줌도 없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반기를 드나라는 반응이 지배적인데요.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이 같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미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진 김정은은 통제 정책을 연일 강화하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고 하죠. 북한에 연이어 발생한 경제적 악재로 인해 민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김정은, 심지어 자신의 권력을 노리는 세력의 마수가 지척에 닫자 결국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며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까지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인한 민심 역풍을 우려해 진행하지 않고 있던 7차 핵실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김정은과 그로 인해 임계점에 달하게 된 북한. 이제는 이성을 되찾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